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왓쌤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요즘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마지막 겨울방학이다 라고 생각하고 정말 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생각도 들지만 어쩌면 이 시기가 중학교 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부모님들 대부분이 겨울방학 때 시작하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러면 진짜 겨울방학은 언제부터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공부할 수 있는 시기는 어쩌면 12월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2월 달이 그만큼 중요하고 12월, 1월, 2월 어떻게 계획을 세우면 좋을지 관련해서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은 12월이면 교육과정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도 6학년 학생들에게 학년 말 프로그램을 이렇게 돌리면서 중학생활을 맛보게 한다거나 자기주도 학습 방법을 안내한다거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아이들 입장에선 교육과정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기라서 마음이 해이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중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6학년 아이들은 도대체 어떤 공부를 하고 있을까? 많이 궁금해서 저희 아이 지도하면서 제가 어떤 고민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어요. 과연 수학 선행은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또 12월부터 2월까지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 것인지를 계획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와 함께 계획을 세우시면서요, 반드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현재 아이의 상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그냥 우리 아이가 이 정도 수준이니까 이제부터 12월, 1월, 2월 이렇게 3개월 동안 어디까지 진도를 나가야겠다. 이제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아이의 진짜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학습의 정도나 성취율, 학습 태도, 학습 시간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6학년 학생들 중에서요, 20분 정도를 꾸준하게 앉아 있는 힘이 없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또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가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아이가 집중해서 공부할 과목과 교재를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에 가서 8과목을 배운다. 뭐 11과목을 배운다라고 했을 때 그 과목들을 다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미리 공부한다라는 건 효과적으로 중학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과목을 하는 게 가장 적합한지 이렇게 교과 과목과 교재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학습 교재는요, 아이와 함께 서점에서 직접 보고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보시고 이게 좋다더라 해가지고 바로 사온다 하더라도 아이한테 그 양식이 흥미롭지 못하다면 아무리 문제집을 열심히 풀어도 그 교재를 열심히 봐도 효과적이지 않다는 건 부모님들이 더 먼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세 번째예요. 하루 공부 시간을 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 주중일 때, 주말일 때, 또 방학 중일 때, 제가 12월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은 12월 달에 학교를 다녀와서 학원을 갔다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어느 정도일지, 특히 학원이나 숙제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순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들을 어떻게 늘리는 게 좋을 것인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을 것인지들을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과목마다 일일 학습 분량을 나누고 일정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우리가 대체로 이렇게 책을 사잖아요. 이렇게 구매하고 나면 이 책을 보고 이거 그냥 한 달이면 끝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 정도면 되겠구나 라고 구분을 하는데, 사실 학교에서는요, 그런 분량들도 다 선생님들이 보시고 한 시간에 45분 동안 이 정도 나갈 수 있겠다, 활동 중심 수업이라면 이 정도 할 수 있겠다 라고 분량을 다 정하시거든요. 선생님들의 어떤 수업 방식에 따라서. 그래서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습할 수 있는 분량을 나누고 일정표를 만들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시간도 일정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월부터 토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약간 시간이 부족해서 조금씩 펑크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미루면 결국에는 아이가 흥미를 잃을 수 있고 어떤 의욕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일을 하나를 비워두고 그때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5번째로 일주일 실천한 후에는요, 반드시 스스로 평가하게 하고요. 그것들을 개선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도한 욕심으로 수립한 계획은 오래가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작심삼일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계획을 세운다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실천한 후에 본인에게 맞는지 또 부모님이 관찰하시기에 정말 적합한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셔서 계획을 일정 부분 수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학 과목을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현재 아이의 상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학년 과정의 단원평가에 80% 정도의 성취율을 보였다. 또 정해진 시간 안에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보시고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 또는 설명식 위주의 개념 공부나 계산 문제 연습이 부족하구나.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또 하나는요, 45분 동안에 공부를 할 수 있는지, 또 15분 동안 쉬는 시간을 주었을 때 아이가 이런 시스템으로 공부를 시켰을 때 정말 괜찮게 적응하는지 아니면 너무 힘들어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2번째로는요, 아이가 집중해서 공부할 과목과 교재를 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럴 때 우리 아이가 개념 교재로 할 것인지, 유형서로 할 것인지, 심화서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첫 번째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시는 게 좋은데요. 여기 숨막 홈나오되는 개념 공부용으로 좀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중학 수학만. 고등 수학은 제가 이게 쭉 봤는데, 처음 했을 때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학 수학은 숨막 쿰나우대의 개념서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출판사하고 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제가 아이들 지도하면서 이렇게 설명 글밥이 좀 많아서 아이들이 읽을 거리가 많은 것도 좋을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지도를 하고 있고요. 센수학으로 A, B, C 이렇게 나눠서 계산, 문제 유형, 또 심화 문제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계산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 A, 또 문제 유형에 좀 단련시키고 싶다. 그럼 B. 그리고 나서 정말 어려운 문제까지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C. 이렇게 해서 나누셔서 어떻게 공부를 시킬 것인지 부모님도 계획이 중요해요.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고요. 3번째로 하루 공부 시간을 정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부모님들이 이 정도만 시키면 되지 않을까? 요 단원만큼만 내가 정리를 해서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닌가? 공부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공부 시간이 정확하고 분량이 정확했을 때 아이들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제가 제 아이를 공부를 시키는데요. 아이가 항상 물어봐요. 엄마 언제 끝나? 이렇게 물어봐요. 이유는요. 여기까지 공부했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잘하니까 잘 따라오니까 더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그만하고 싶으니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렇게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루 공부 시간과 분량 이것들이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월수금토 주 4회를 공부를 시키겠다라고 했을 때는 하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하루 한 번에 45분씩 학습하고 그리고 15분 쉬는 시간을 4차씩 하루에 4차씩 이렇게 만약에 운영하겠다라고 하면 교재를 살펴보시면서 분량도 정하고 시간도 정하고 이렇게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째로요. 과목마다 일일 학습 분량을 나누고 일정표를 만들어 보자고 했어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4회 또 1일 4시간 학습, 이 4시간이 다 온전히 60 곱하기 4가 아니라 45 곱하기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인지 또 개념 학습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어떻게 부여하면 좋을 것인지 이렇게 분량과 시간을 적절하게 고려해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 4회나 주 5회 수업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일요일 날
달 특정한 요일을 정해서 정해진 분량을 못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시간을 만들어 주시고, 아이가 그 전에 다 끝냈다 그러면 정말 여기까지만 하고 쉬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엄마의 욕심에 더 시키면 오히려 그게 과도하게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로는요, 일주일 실천한 후에 반드시 계획을 보완해서 실천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에 45분씩 4회차로 했을 때 정말 아이가 잘 따라올 수 있는지, 45분씩이 적합한지, 내 아이가 엄마 나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더 시켜도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아이와 상의하신 다음에 약간씩 수정해 나가시면 좋습니다. 또 시간을 너무 여유롭게 했는지 부족하게 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분량, 시간, 교재 후 수준 등을 점검한 후에 계획을 일정 정도 수정해 주신 게 좋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게 중학교 1학년 학생의 겨울방학 계획 12월 달 걸 제가 만들어 본 건데요. 아마 중학교 1학년 예비 중학생들 위해서 저도 하나 또 문제집 한 권 정해서 만들어 보려고 해요. 부모님들께서도 이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서 아이와 진도표를 작성해 보시는 것도 나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중학교에 가장 잘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12월부터 2월까지가 정말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이 중요한 시기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아이와 함께 12월 계획, 겨울방학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왓쌤이었습니다.